우리 동네 잡학사전 지금 서대문구는 와 여러분 날씨가 정말 더워졌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여름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여름이 왔어요. 완전한 여름이 왔고 반팔 티셔츠를 챙겨 입을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름은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막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름이 되면 왠지 신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는 해가 길고 또 밤에 밖에 놀기 딱 좋은 날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은 밤을 좋아합니다. 또 여름하면 맛있는 먹거리들도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먹거리들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거리는 이겁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밥 넣고 푹 끓인다. 설탕은 은근한 불 서서히 졸인다 졸인다. 빙수용 미생얼음 냉동실 안에 꽁꽁 단단히 얼린다 얼린다. 부르츠 칵테일에 국물은 따라내고 과일만 건진다 건진다. 체리는 꼭지체리 체리는 꼭지체리 깨끗이 씻는다 씻는다. 팥빙수 팥빙수
서대문구 뉴스. 서대문구 홍은 1동 가정의 달을 맞아 4년 만에 경로 행사 개최. 서대문구 홍은 1동은 최근 지역사회 내 경로 효침 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동주민센터에서 제51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관내 어르신 300여 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성원 구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모범 어르신, 효실천 주민 모범 경로당을 표창했습니다. 또한 새마을 부녀회와 서울 형성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배식 봉사를 담당했으며 각 직능단체 회원들도 방문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이 중앙마을마당에서 축하 공연과 어르신 노래자랑 등으로 2부 행사를 진행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참여자들은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공연으로 대접해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복의 새마을 부녀회장과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마을을 위해 적극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마음 따뜻해지는 기사가 있었네요. 요즘 MZ세대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죠. 그만큼 젊은 세대, 특히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젊은 세대 또 어린 세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뉴스 전해드릴게요.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요리경연대회 개최. 서대문구가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서대문 여성이룸센터 공유부엌에서 다문화가족 요리경연대회인 국가대표 행사를 개최합니다. 구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이 모국의 요리를 선보이고 서로 소통하며 상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 가족센터 주관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대만, 베트남, 이집트, 일본, 중국, 태국 등 6개국의 결혼 이민자와 이들의 가족 및 친구들로 구성된 9개 팀이 참가합니다. 각 팀은 중국의 마라탕, 베트남의 월남쌈, 이집트의 쿠사리, 태국의 무사떼 등을 요리하며 경연을 펼칩니다. 앞서 군은 이들이 음식 재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팀당 10만원씩의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면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우수팀을 선발하고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수여합니다. 이어 모든 참가자들의 요리 시식과 서대문구의 바란다를 주제로 하는 다문화가족 간담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요리경연대회가 모국에 대한 결혼 이민자들의 자긍심과 지역사회 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이 또 하나 있었네요. 국가대표 세계나라 요리경연대회. 저도 개인적으로 외국 음식들 참 좋아하거든요. 마라탕도 좋아하고 월남쌈도 좋아하고 이집트의 쿠사리는 덮밥이라고 하는데 먹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고요. 태국 음식들도 제가 여행 가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또 요리로 유명한 국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서대문구에서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다문화 가정분들을 위한 대회, 행사가 열리는 게 너무나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먼저 듣고 올게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a blood, gonna drown a mind.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Another round of bullets hits my skin. Well, fire away, 'cause today I won't let the pain sink in. We are bursting through the barricades and reaching for the sun. That's what we become.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Oh,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 mind.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a mind. This is brave, this is bruised,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This is me.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is is me. 네. 위대한 쇼맨 OST This Is Me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 또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코너 중에 하나, 바로 우리 동네 지명들을 알아보는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동네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우리 민족엔 일제에 의한 강제점령이라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죠. 그 시기는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당하고 민족 스스로의 발전이 중단되는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현실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민족 독립을 향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바로 그러한 역사의 계승을 위한 배움터로 마련됐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지난날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애국 애족의 뜻을 배우는 역사의 산교육장이 되고자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구 서울구치소 시설을 개조하여 과거 경성 감옥, 서대문 감옥을 복원한 독립운동 및 민주화 운동 관련 역사관입니다. 서울 구 서대문 형무소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3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의 독립투사와 해방 이후 군사독재 시절의 민주화 운동가를 수감하였던 과거 악명 높았던 감옥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1908년 일제에 의해 경성감옥이란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1987년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으로 이전하기까지 사용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감옥이기도 하죠. 크기는 부지 19만 8,348제곱미터, 연 건축 면적 26,446제곱미터, 수감 가능 인원 3,200명. 지금의 역사관은 당시 부지 중 일부만을 재보수 및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구성은 출입문 바로 앞으로 보이는 전시관, 바로 뒤로 중앙사, 그리고 구에서 12옥사와 공작사, 한샘병사, 추모비, 사형장, 시구문, 격벽장, 여옥사, 취사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사장은 건물이 부족해져 그런지 기념품 가게와 같은 건물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지하 고문실에는 밀랍 인형으로 고문을 받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재현한 데다가 당시 일본 제국이 자행하던 고문의 잔혹함을 보여주는데, 고문실 자체가 지하에 있어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견학하러 온 어린 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좀 줄 수도 있고요. 여성 독립지사를 고문 장면을 재현한 데에는 처절한 음성까지 들립니다. 한 사람이 서 있을 공간만 있어 2-3일 동안 갇혀 있으면 전신마비가 온다는 고문실인 벽관도 재현해 놓았는데, 이것도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운 것에 약하거나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방문을 한번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감옥은 옥문을 닫아 놓았지만 몇 개는 열어 놓아서 3평 남짓한 옥내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단 유관순 지하 감옥은 완전히 막아 놓았는데 유리로 막아 놨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조로 내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옥은 3평에서 5평 정도로 운신의 폭이 있지만 지하 감옥은 독방이라 그런지 1평 남짓한 좁은 내부를 가지고 있죠. 갇혀있던 독립운동가들의 옥고를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구조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 전시관과 중앙사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개조해서 영상실, 기획전시실, 자료실, 옥중생활실, 임시구금실, 고문실 등으로 당시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고, 나머지 7개 동의 옥사 중 제10, 11, 12옥사는 사적 제3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전시물 교체 정비를 해 1987년 서대문 형무소 이전 당시 철거됐던 식당, 격벽장, 여옥사 등을 복원해냈으며 보안과 건물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그대로 복원해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서대문 형무소의 옥사와 격벽장은 한국에서 흔한 구조가 아닌 파놉티콘 구조로 만들어진 형무소였습니다. 중앙사는 중앙사로부터 연결된 모든 옥사를 다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감방에서 간수를 육성으로 부르기는 쉽지 않았죠. 한동안 일제강점기 기간 일제로부터 받은 민족의 아픈 역사는 잘 표현되어 있지만 군사정권 시절에 투옥되었던 제야 정치인, 민주운동가들에 관한 문제에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절에만 활용됐던 건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죠. 실제로는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 시점까지도 서울구치소로 사용돼 왔던 곳입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거물들을 비롯해 일반 서민 등 여러 인사들이 이곳에 수감된 경력이 있죠.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50 시절 내란 음모죄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 선고를 받아 이곳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도 군사정권 시절 한 달 남짓 수감된 바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제기돼서인지 21세기 들어선 민주화 관련 전시물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곳곳에 독립과 민주라는 키워드를 명시하는 등 나름 신경 쓰고 있죠. 독립, 민주, 역사, 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이 2014년 2월 23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교육장에서 서대문 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시민 모임 발족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같은 해 11월 1일에는 서대문구청에서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관람 시간대는 하절기 3월에서 10월은 9시 반부터 18시, 동절기 11월부터 2월은 9시 30분부터 17시이며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입니다. 1996년도부터 입장료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입장료는 어른 3,000원, 청소년과 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 서대문구 주민은 1,500원, 6살 이하의 유아, 경로 우대자, 장애인 국가유 무료입니다. 3.1절과 광복절, 그리고 순국 선열의 날에는 무료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에 내리면 바로 왼쪽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종 영화나 드라마, 사건 프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등 각종 매체에서 활용한 바가 있죠. 자, 이런 서대문 형무소, 역사의 아픈 현장이 있는 곳이지만 또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죠. 서대문구 주민분들께서는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오랜만에 역사적인 배움을 위해서 또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크러쉬의 잊어버리지 마 듣고 올게요.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혹시나 다른 사람의 손 잡고 있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따뜻해 우리만 닿을 때 살며시 시린 내 손 잡아줄 때 차가운 세상에 지친 내 맘을 온기로 감싸네 내 눈에 담긴 너의 얼굴 내 품에 잠든 너의 모습 멈춰 수면에 꽉 잡은 두 손 놓치면 안 돼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혹시나 다른 사람의 손 잡고 있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마주 앉아 널 바라보는 지금이 영원하길 바래 혹시나 시간이 우릴 질투할까봐 사실 걱정돼 하지만 always by my side 영원히 함께 my love 언젠가 날 기억해 주길 한 번쯤은 뒤돌아보길 부디 놓지 말아줘 우릴 계속 바라봐 주길
아침이면 일어나 창을 열고 상쾌한 공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한 손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든 채 만원 버스에 내 몸을 싣고 귀에 꽂은 익숙한 라디오에선 사람들의 세상 사는 즐거운 사연 들으면서 하루가 또 시작되죠. 화사하게 빛나는 햇살이 반겨주네요. 어떡하죠? 나 그대를 잊고 살아요. 미안해요. 나 벌써 괜찮은가 봐요. 잊지 못할 사랑이라 생각했었는데 잊혀져 가네요 어느새. 어떻게 간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자자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어떡하죠? 나 그대를 잊고 살아요. 미안해요. 나 벌써 괜찮은가 봐요. 잊지 못할 사랑이라 생각했었는데 잊혀져 가네요 어느새. 우리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나질 않고 네 소식을 들어도 미소가 흘러나오죠. 괜찮은 거죠. 날 버린 그대 잊어도 되죠. 근데 왜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것만 같은지. 미안해 너무나 이렇게 쉽게 잊어서. 미안해 내가 했던 말도 못 지켜서.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널 더 이상 간직하고 살 수가 없었어. 용서해줘.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약속했던 말. 돌아서 네 등 뒤에다 맹세했던 말. 마지막 날 혼자 울면서 다시는 내가 살아갈 그날이 끝까지 마음속에 널 간직할 결심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를 모두 지워버린 내가 너무 미울 거야. 그래 정말 내가 약속 모두 어긴 거야. 그러니 용서를 빌어. 나도 이런 내가 싫어. 널 잊어버린 기억마저 잊었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마치 사랑한 적이 없는 듯이. 보통 날이네요 어느새. 서대문구 출신 인물들의 삶을 알아보는 우리 동네 사람들. 오늘 만나볼 서대문구 출신 인물은 배우 김고은 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배우 김고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1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태어났습니다. 한 잡지 에디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고은은 내년에도 즐겁게 나아갈 것이다. 이 세상에는 장담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며 자신이 잘한 일은 혼자라도 알아주면 된다고 씩씩하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서울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만 3세부터 중국 베이징시에서 10년을 살았고 그 중에 5년은 베이징 북동부 미원현에서 지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 생활하고 13살 가족이 다 함께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골에는 한국 학교 혹은 국제학교가 없기 때문에 현지 중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동네나 학교에 외국인은 오직 김고은의 가족들 뿐이었다고 해요. 이때 경험으로 중국어가 매우 능숙하며 중국 문화나 정서에도 익숙합니다. 행사 스케줄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본인에게는 중국이나 홍콩이 낯설지 않다고 말하면서 친근감을 표현하며 어린 시절 중국 시골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지냈던 시간이 연기 생활과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요.
배우가 된 계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원래 영화를 좋아하는 아버지 영향을 받아 영화 제작에 관심이 많았던 김고은은 스태프 또는 시나리오 작가를 희망하며 개원 예고에 진학했죠. 하지만 당시 선생님의 너 배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에 직접 무대에 올라 연기를 했는데 관객의 호응을 받을 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연기의 참맛을 알게 되어 연기의 길로 접어듭니다. 개원 예고를 졸업하고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연구원 연기과 10기로 입학하죠. 같이 학교를 다녔던 여러 동기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에서 눈에 띄고 인기 많은 학생이었다고 해요. 2012년 영화 은교로 데뷔했습니다. 영화의 호불호 속에서도 김고은이 연기한 은교역은 호평을 받으면서 기대주로 떠올랐죠. 대종상 신인여우상과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하며 2012년 한 해에 모든 여우 신인상을 휩쓸었죠.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부일영화상,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아름다운 예술인상,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등 모든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은교로 당의 신인상이란 신인상은 모조리 휩쓸었지만 차기작을 선택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화보 촬영과 홍보 활동 등으로 바쁘게 활동을 이어가면서 연기에 대한 갈증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이후 한예종 동기들과 연극을 하고 서로의 연기를 평가하는 등 평범한 학교 생활을 보냈다고 해요. 은교 이후 선택한 영화는 시실리 2km의 각본을 쓰고 오싹한 연애를 연출한 황인호 감독의 몬스터에 복순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개봉한 차이나타운의 일영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영화 자체의 완성도는 높지 않지만 김혜수와 함께 두 사람의 연기가 작품을 살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집행위원장에게 일영에 완벽히 녹아들었다.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한 그녀는 제2의 전도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재미있는 점은 전도연 씨도 서대문구 출신이죠. 이 서대문구가 여배우 명가인가 봅니다. 네. 이어가자면 2015년 8월 개봉한 협력 칼의 기억 홍희 역으로 출연했고요. 차이나타운보다 촬영은 일찍 했지만 개봉이 좀 늦어져서 그 다음 영화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성남 변호사에도 출연했었고 2015년 7월 치즈 인 더 트랩 홍설 역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최고 시청률 7.1%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전 스텝 배우 등이 포상 휴가를 갔으며 이 치즈 인 더 트랩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여우상 부분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커리어적으로도 새로운 스텝을 밟았죠. 그리고 2016년 5월 TVN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에서 지은탁 역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도깨비는 당시 역대 TVN 최고 시청률인 20%를 돌파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수많은 패러디를 남기고 신드롬급 인기로 종영했습니다. 드라마 흐름상 고등학생부터 신인, 성인까지 모두 연기를 해야 했는데 각 나이에 맞는 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의 섬세한 연기를 보여줬고 지은탁은 오로지 김고은의 것이라는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캐나다 로케이션 촬영 때는 해외 촬영 특성상 고등학생 은탁과 성인 은탁을 동시에 연기해야 했는데 나이대별 특징을 잘 잡아 연기했고 시간이 흐른 후 은탁의 변화가 한눈에 보이는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방송된 지 6년이 넘은 2023년에 봐도 최신 드라마들에 뒤처지지 않죠. 이 때문에 겨울만 되면 드라마를 다시 시청하는 고정층도 있고요. 시청률, 화제성, 작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히 2010년대 최고의 드라마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드라마 매니아들의 인생 드라마 1순위로 꼽히죠. 여러분들도 도깨비는 다 보셨죠? 저도 도깨비 정말 열심히 봤고 특히 김고은 씨의 어떤 청순하고 깨끗한 매력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2017년 영화 변산으로 선미역 출연했죠. 김고은은 도깨비가 너무 큰 성공을 거둬 자신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슬럼프가 왔는데 평소 존경하던 이준익 감독이 연출하고 너무 좋아하던 박정민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영화에 자신이 받쳐주는 역할로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출연을 결정했다고 해요.
영화 촬영 기간 동안 또래 배우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슬럼프를 완전히 극복하고 크랭크업 했다고 합니다. 박정민 배우는 도깨비가 워낙 히트쳤고 당연히 김고은이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출연을 결정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후 2019년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2020년 드라마 더 킹 영혼의 군주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더 킹 영혼의 군주는 국내 성적은 그렇게 좋진 못했지만 해외에서는 큰 인기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2022년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시즌제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의 주인공 김유미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원작 팬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단 1화만으로 우려를 싹 지운 싱크로율과 섬세한 연기력,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 없었던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결합 등 특별하고 특이한 드라마의 중심축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로 제1회 청룡 시리즈 어워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정석영 작가는 김고은 씨가 좋았던 건 연약하고 거품처럼 잘 깨질 것 같은 가벼운 느낌에서부터 돌덩이를 안에 품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느낌까지 다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연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2022년 동명의 오리지널 뮤지컬을 영화화한 영웅에서 조선의 마지막 궁녀 설희 역을 연기했습니다. 노래와 연기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노래와 연기를 동시에 완벽히 해내면서 또 한 번 배우로서의 역량을 증명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영화 영웅은 극장과 불황에도 300만 관객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김고은 씨가 부르는 노래 볼게요. 유미의 세포들 OST 어두운 마음, 오늘 밤은 지나갈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떠밀리듯 하루가 시작되고 변함없이 씩씩한 척 하루를 보내고 나니 어느새 밤이 왔네. 캄캄한 밤 하루 종일 참아왔던 슬픔은 습관처럼 찾아와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 초라하게 털썩 주저앉아 우네. 오늘도 난 어두운 마음은 오늘 밤 지나갈 거야. 빛나는 곳으로 오늘 밤 갈 거야. 행복이란 무너진 마음 위에 쉬지 않고 예쁜 꽃을 심는 것. 매일매일 피어나는 용기로 조금만 더 행복하자. 어두운 마음은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눈빛에 뱉듯 우린 날카로워. 마침표를 찍고 난 조금 더 멀리 가려 해. 만남은 쉽고 이별은 참 어려워. 아직도 기억나 차 내 공기가 처음 들었을 때 맘이 짜릿했던 뭔가가 6살이었지만 알았었지 뭔가 다르단 건 그렇게 쉽게 만나게 되는 거야. 꿈이란 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음악은 내 놀이가 됐고 듣고 따라만 부르기엔 내게는 뭔가 부족했어. 그래서 실행에 옮겼지. 방에서 혼자 꿈만 꾸던 모습 가사를 쓰고 부를 때 사실 내가 생각했던 건 돌아가야 할까 나가야 할까. 환호와 박수 소리를 들을 때 떠나야 할 것 같지. 왜 지금 떠나서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간직해. 다들 꿈이란 건 이루지 못한 채 꾸고만 사는데 It's okay 괜찮아 난 맛이라도 봤잖아. 다시 현실로 돌아가. 그래 취직하고 잘 살아. 잘 잊혀지고 있잖아. 그런데 자꾸 왜 난 또 가사를 끄적이는 걸까. yeah.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눈빛에 빗듯 우린 날카로워. 마침표를 찍고 난 조금 더 멀리 가려 해. 만남은 쉽고 이별은 참 어려워. 어렵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만나 그 꿈은 깨반짝였지. 이제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시간은 잠깐이었지. 그렇게 어렵게 놓아줬었는데 쉽게 다시 왔다 멀어지는 건 내 의지와는 달라. 멀어지는 걸 인정하기는 죽기보다 싫어 섭섭할 뿐이지. 모자란 내 자신한테 거짓말했었던 날들이 반복돼. 사실 알고 있던 것들인데도 난 모른 척 문제가 없는 척 언제나 척뿐이었지. 잘 돼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자존심 챙기는 것뿐이었지. 어쩌면 알고 있었지 모든 걸. 아니 알고 있었어 전부터. 왜 모르게 쌓인던 이별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것 같아. 준비는 예전부터 했는지도 몰라. 이제는 생긴 것 같아. 마침표를 찍을 용기가. 끝나도 괜찮아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다음 페이지에 끝나도 좋아. 그러나 거기에 너가 있다면 이 얘기의 끝을 미룰 거야. 그게 내가 원하던 결말. 아직도 어려워 이미 해봤던 이별이라도.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눈빛에 빗듯 우린 날카로워. 마침표를 찍고 난 조금 더 멀리 가려 해. 만남은 쉽고 이별은 참 어려워. 그대가 날 떠나간단 말하지 않는다면 그대가 날 떠나간단 말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눈빛에 뱉듯 우린 날카로워. 마침표를 찍고 난 조금 더 멀리 가려 해. 만남은 쉽고 이별은 참 어려워. 네, 그리고 이어서 베이직이 부른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5월 29일자로 미국에를 가게 됐어요. 너무 좋은 기회로 가는 거고 또 제가 꿈꾸던 일을 하러 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별을 하는 순간일 수도 있어서 이 노래를 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제 목소리가. 그러면 오늘의 시 읽어드릴게요. 가보지도 않은 그날이 설렜다. 한섬. 두려움은 한편으로는 설렘이었고 설렘은 기대가 되어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꿈꿀 수 있었다. 가보지 않은 날이어서 마음껏 설렐 수 있었다. 여러분들과의 어쩌면 안녕이 될 수 있는 이 순간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
그리고 싸이의 뜨거운 안녕 두 곡 연달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P? This is your P, right? 아니야. Put your hands up. Come on. Put your hands up. Come on. Put your hands up. Come on. 손 들어. Give it up, give it up, yo. Give it up, give it up, yo. Like this, come on, like this, come on, yo. Here we go. 손 들어. Check it out, beat, come on.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고 있니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말을 못하니 말을 하면 혹시 내가 그만 울어버릴까봐 못하는 말 이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 차라리 말을 하지마 그러면 내가 알아서 알아들을 테니 살짝 웃으며 돌아서 줄 테니 네가 나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가면 네가 떠난다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품이 좋다면 네가 좋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안녕이란 말 대신 작은 미소 하나만 주면 돼 그래 그런데 너는 그냥 그런데 너의 그 예쁜 입에서 절대로 듣기 싫은 말이 몇 개 있어 잘 가 행복해 미안해 다른 사람이 생겨서 이해해 그런 말들은 절대 듣기 싫어 가슴이 너무 아파 들을 수가 없어 미안해. 너를 너무 사랑하나 봐 다른 사람이 이별은 생겼어. 뛰어넘고 싶나 봐 이해해. 이별 장면이 없는 이별을 하고 싶어 이별의 말도 눈물도 난 너무 아파 어차피 너도 말을 하기 쉽지 않을 거고 아니. 나도 들으면서 분명히 울 거고 보나 마나 네가 떠나는데 문제 많아 그리고 또 귀찮아 그니 제발 떠나 아무 말도 마라 난 괜찮아 그렇게 웃으면서 떠나 네가 나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네가 떠난다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품이 좋다면 네가 좋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안녕이란 말 대신 작은 미소 하나만 주면 돼 그래 그런데 너는 그냥 그런데 breakdown 마무리 난 네가 날 떠날 걸 알아 괜찮아 안녕이란 말 대신 안녕이란 말 대신 작은 미소 하나만 주면 돼 작은 미소 하나만 주면 돼 불타올랐던 남과여 나 없이 괜찮니 너 죽기 아니면 깡으로 칠 줄 알았어 미칠 줄 알았어 지칠 줄 알았어 그리워 너 미워 근사했고 감사했고 자기야 밤새 했고 이젠 오래된 어린 한 조각조각이 나도 너무나서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나도 사는 게 바빠서 그만 맘에도 없는 말 그만 숨어서 한숨만 그만 우리 함께 했던 날 나만 미쳐가는 걸